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빠르게 김기현입니다. 40페이지에 이제 구름과 광수에는 뭐 내용이 별로 안 많아서 조금만 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다시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구름이 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되죠. 아까 했던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봐봐. 공기들이 어떤 공기든 수증기든 다 있어. 습도가 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이 만약에 뭐 하늘로 쭉 올라간다고 치자. 그럼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은 추워도 위로 올라가면 추워도 춥죠. 춥죠. 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오케이.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시면, 자, 여기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수증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내가 위로 올라갈 거야. 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는 압력이 높냐 낮냐? 압력이다. 압력이라는 건 공기가 누르는 힘이야. 그럼 공기가 누르는 힘은 하늘은 높아요, 낮아요? 야, 누르는 힘이 위쪽이 더 낮겠지, 작겠죠, 당연히. 안 그리? 맞아, 안 맞아? 이해 안 됐어? 다시요. 자, 공기들이 누르고 있는 힘이 기압 압력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누르는 힘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공기를 누르는 힘이 감소하면서 얘네가 크기가 커집니다. 왜 커져요? 우리 예전에 보일의 법칙 기억나? 옛날에 그 중1 때 배웠나? 보일의 법칙?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자, 부피가 증가해요. 오케이? 부피가 증가하면서 요 근방의 온도도 같이 감소합니다. 알겠어? 원래는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는 감소하거든. 맞잖아. 그 샤를 법칙 기억나냐?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부피는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 압력이 작아지는 거라서 부피가 커진다고 하자. 우리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름만 알아서 단열 팽창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열 팽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열 팽창되면서 얘네가 온도가 어디까지 도달을 하냐면 자, 이슬점까지 온도가 도달하게 되는 거야. 말 이해됐어? 다시 한번. 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있어. 이 공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위로 올라갈 거야. 하늘로 올라가면서 얘네가 단열 팽창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부피는 커지고 온도는 하강될 거거든. 맞냐? 이 단열 팽창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얘네들의 온도가 이슬점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슬점까지 도달하면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진다고? 응결이라는 과정이 일어난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구름이야, 구름. 네. 알았지? 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다.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먼저 공기들이 상승을 해야 돼. 오케이? 공기가 상승한 다음에 부피가 증가해야 돼.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슬점까지 온도가 내려가면 얘네들이 응결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지 혼자서 바로 딱 응결되기가 쉽지가 않아. 내 말 이해되냐? 그래서 누군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들러붙으면서 응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뭘 배우냐면 응결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배우거든요. 그 중국인가?
어디서 구름 만드는 뭐 그런 뭐 장치를 개발을 했대요. 아주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공기 중에 뭘 뿌리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응결핵 역할을 하는 먼지 같은 걸 계속 뿌리는 거야.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그 응결핵이라는 먼지에 붙으면서 응결 돼서 만들어지는 게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책 보자. 구름. 자, 수증기가 응결해서 자, 생긴 물방울이나 자,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걸 우리가 자,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한다. 공기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 뭐 때문이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온도가 하강하면서 어디까지 도달한다고? 이슬점까지 도달을 한다. 그럼 뭐가 시작돼요? 응결이 시작을 하면 응결핵에 붙어서, 이게 안 나오지만 응결핵에 붙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공기가 왜 상승하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상승하죠? 그게 왜 공기가 상승할까? 우리 배운 상식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딱 하나뿐이 없는데 대륙, 즉 뜨겁게 데펴지는. 내 말 이해되냐? 어느 지역에 자, 어느 땅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 햇빛이 이렇게 있어. 네. 그러면 햇빛에 의해서 이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림자 있는 땅하고 그림자 없는 땅 중에서 어떤 게 더 뜨겁게 데펴질까? 그림자 없는 땅. 그림자 없는 땅, 여기가 뜨겁게 데펴지니까 얘네 공기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구름 만들어지는 거야. 와. 알았어? 네. 또 이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 자, 산이 이렇게 있다. 자, 공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었네. 오케이? 그럼 바람 부니까 공기가 어떻게 될까? 여기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 버리면 여기서 구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산 쪽에 구름이 많은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자, 두 가지 정도. 자,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됐을 때, 자, 두 번째로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뜨거운 공기랑 찬 공기랑 만날 때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쌤이 또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게 있어. 여기 뜨거운 공기랑 자, 여기 차가운 공기가 있다 칠게요. 그럼 뜨거운 공기랑 찬 공기랑 만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는 거 이해되냐? 자, 뜨거운 거랑 찬 게 만났어. 그러면 뜨거운 게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구름이 이렇게 자,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라고 자, 되어 있지요. 맞냐? 네 번째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막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내음이 봐봐 공기압 줄여서 내가 기압이야 기압. 근데 이 공기들이 누르는 힘이 약한 곳을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이 센 곳을 고기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공기들이 올라오려면 저기압이 좋냐 고기압이 좋냐? 저기요. 그렇지, 저기압이 좋은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공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데펴졌거나, 두 번째, 산 타고 오르거나, 세 번째,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났을 때나,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기압에서. 저기압은 주변보다 공기 압력이 낮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낮은 곳. 낮은 곳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라고 해놨는데 이게 저기압에서 그렇습니다. 됐니? 질문. 그래서 공기가
누르고 있는 고기압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네는 날씨가 맑아. 오. 왜요? 공기들이 올라와야 구름이 만들어질 건데 공기가 많이 누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날씨가 맑은 거고, 반대로 이렇게 저기압 같은 데는 누르는 힘이 적으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고기압, 저기압. 질문. 자, 그럼 자 물어보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되는 애들은 산을 천천히 타고 올라가겠지. 네. 맞아? 이렇게 되는 애들은 뭐 다 그렇게는 않지만 급격하게 뜨거운 공기가 휙 이렇게 해서 찬 공기랑 더운 거 만나면 더운 공기를 휙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층층이 넓은 형태로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층운형 구름이라 불러. 층운. 계단 형태로 넓게 만들어진 구름이란 뜻이야. 계단형이라면 안 돼요? 돼요 원래. 근데 어쨌건 학교마다 요새는 층운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계속 쌓인 형태죠 라고 해서 자 저분형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했을 때 비가 오면 층운형은 소나기가 올까 이슬비가 올까? 저분형은 무슨 비 올까? 얘는 좁으니까 소나기 형태 오겠다. 얘 넓으니까 이슬비 형태로 오겠다. 그래서 저분형 구름은 좁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소나기 형태고 층운형은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이슬비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41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자 저분형 구름은 위로 솟은 모양이고요. 강수는 좁은 지역의 소나기 형태. 층운형 구름은 옆으로 퍼지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자 이슬비 형태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질문. 이해되고 있니?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게 아직은 다 밝혀진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비가 내리는 이론이나 그다음에 눈이 내리는 이론을 가지고 보통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저위도 지역에 봐봐. 자 저위도 지역에 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봤지만 이슬점이라는 게 자. 이슬점은 10도가 될 수도 있고 20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저위도 지역은 적도 지역이잖아.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도 영하 마이너스 1도까지 되는데 더 올라오면 마이너스 1도 정도 되는데 이 밑으로 구름이 만들어져. 그러면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얼까 안 얼까? 얼죠. 마이너스 1도 아래쪽이야. 여기 땅이야 땅. 다시요. 구름이 만들어졌어. 구름이 마이너스 1도 되기 전에 만들어졌어. 얘들 그러면 물방울들이 얼까 안 얼까? 안 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서로 뭉쳐서 내리는 비 형태로 오는 게 이게 바로 저위도에서 눈이 안 내리는 원리입니다. 알겠어? 자 고위도는 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위부터는 다 영하 1도부터 영하 10도 막 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자 물방울이 얼어서 뭐 될까? 얼음이 되겠죠? 내 말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 얼음이 내리는데 여기가 만약에 현재 온도가 만약에 10도야. 그럼 그 얼음이 여기서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어? 아직 10도. 녹죠. 그래서 현재 온도가 10도라면 얼음 알갱이가 내려도 밑에 올 때는 녹아서 비가 오는 거고. 맞아? 현재는 겨울은 춥잖아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네. 그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5도 이래. 그 여기는 알갱이가 얼어서 밑에 계속 언 상태로 내리겠죠? 그게 눈이야 눈. 내 말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에서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비가 내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병합설, 병합설. 물방울들이 합쳐지는 이론에서 병합설 이라고 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고위도 지역은 어쨌건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리는데 현재 온도가 영하라면 눈이 내리는 거고 현재 온도가 영상이라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빙정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자 강수 볼게. 자 41쪽 지금 중간입니다. 자 구름에서 자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우리가 보통 강수야 강수. 야 봐봐 얘들아 비 온 양을 뭐라 부르냐? 강수량. 강수량. 눈 내리는 양은 강설량. 강수량. 강설량. 자 비 내리는 양은 강우량이야. 아 오케이? 눈 내리는 양은 못 재. 왜요? 눈 쌓인 양을 재지. 아 그래서 뭘 잽니까? 적설량을 재죠. 그래서 어쨌건 총 내린 눈과 비의 양을 다 합쳐서 강수량이라고 해요. 강수량. 그래서 강수는 자, 비 온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눈 온 양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강수. 다시요.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자, 1번. 자, 구름 입자가 빗방울로 성장을 해야지 자, 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번. 약 100만 개 이상의 입자가 모여야 하나의 빗방울이 됩니다. 강수 이론은 다시 볼게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저위도는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합쳐져서 빗방울이 내리는 게 병합설. 고위도는 추우니까 얼음 알갱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내릴 때 온도에 따라서 녹으면 비, 안 녹으면 눈이 내린다는 게 빙정설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병합설은 저위도 열대지방입니다. 그래서 빗방울로 내리고요. 빙정설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으로 얼음 알갱이들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현재 온도에 따라서 내리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자, 거기 42쪽에 이건 잠깐 볼 게 하나 있어.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원리 자 봐봐. 자, 그러면 대충 그릴게. 자, 요로 안 되겠지. 자, 플라스크에 자, 봐봐. 물을 조금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을 거냐면 이렇게 펌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 봐봐. 오케이? 그 상태에서 시간을 조금 지난 다음에 얘네를 막 증발을 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증기로 막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네. 잘 보세요. 내가 얘를 딱 누르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안에 되게 맑아져. 근데 한다? 내가 얘를 손을 떼잖아. 그러면 내부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내부 압력이 감소한다는 뜻은 부피가 증가한다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손을 누르고 있다가 떼잖아. 그럼 얘가 뿌옇게 마치 구름 끼듯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구름의 원리, 비 내리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스포이드 같은 거 상관없어. 풍선 같은 거 없고 얘를 자 누르고 있다가 떼면 압력이 작아져서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시험 볼게요. 자, 구름 발생 원리 첫 번째. 자, 플라스틱 병에다가 약간의 물과 온도계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 가압 장치야. 그게 펌프 같은 거예요.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다음에 내부의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병에 향 연기를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 보자. 가압 장치를 눌렀어. 얘들아, 한번 보자. 가압 장치를 눌렀어. 아니, 또 안 본다. 가압 장치를 눌렀어. 얘를 누르면 여기 내부가 뿌옇다? 아니면은 맑아진다?
맑아지는 거야. 자, 가압 장치를 누르면 온도는 상승하고 압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구름이 소멸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 반대로 자, 가압 장치를 내가 뺐어. 즉 압력을 작게 하거나 뚜껑을 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온도 하강하고 압력은 감소하면서 내부 어떻게 된다고? 내부 어떻게 된다고? 여봐, 내가 누르다 뗐어. 어떻게 된다고? 내부가 구름이 만들어진 것처럼 뿌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이게 바로 구름 생성 원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